안녕하세요. 수학마더 장연희입니다. 수마짱이라고도 하죠. 선생님, 오늘 선생님의 질문은 뭘까요? 연산을 특히 어려워하는 저학년들 네. 어떻게 지도하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요? 초기 연산 네. 지도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연산이 뭘까요? 덧셈 뺄셈, 덧셈, 뺄셈, 또 곱셈, 곱, 나눗셈. 나눗셈.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연산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요. 연산이 선생님 인생이에요. 인생은 뭐냐? 삶이다. 삶은 뭐냐? 생활이다. 그러면 연산은 어디에 있다? 생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요것만 알면 연산 지도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로 5, 다시 화살표로 4, 다시 화살표로 3이 됐는데 결과가 15와 같아졌다. 그러면 선생님 머릿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떠올라요? 집으로 사람이 들어갔나요? 네, 이거는 벌써 내가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사고로 5명 들어가고 4명 들어가고 3명 들어가서 15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선생님 집을 네모로 바꾸고요. 들어갔으니까 또 들어갔으니까 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위에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연산을 잘 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은 이것을 여러 번 많이 오랫동안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가르칠 일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단계를 낮춰서, 단계를 낮춘다는 게 뭘까요? 이 아이가 생각하기 쉽게가 뭘까요? 사고가 일어나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만 바꿔주면은 이야기가 쉽죠. 제가 지도한 아이 중에요, 이런 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도받은 아이는요,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15가 됐다. 얘는 이것도 이거 똑같이 이렇게 나누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절로 5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순식간에 잘 풀 수 있는 거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지도하면은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산 지도는 반복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호가 뜻하는 것이 뭔지만 알려주면 애들은 자기 스스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지도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야기로 풀어서 네, 사고가 일어나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연산은 사고가 일어날 새도 없이 반복적으로 빨리 습관이 되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게는 쉬워서 말이죠. 보자마자 바로 문제가 눈에 보여서 직관적으로 푸는 것처럼 보이지, 이것도 다 사고를 엄밀하게 따지면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른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선생님, 이렇게 항이 많은 연산을 어떻게 지도할 건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애들이 당장 어려워하겠죠. 여기 지금 보니까요, 항이 한 개만 늘었는데도 2학 연산을 할 때보다 훨씬 어려워하죠. 많이 어렵죠. 더나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이 변화가 된 게 아닌데 애들은 왜 그렇게 강하게 어렵게 느낄까요? 하던 형태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네, 우리는요, 연산을 할 때 너무 2학 연산, 여기다가 4 더하기 5가 얼마냐, 6 더하기 네모가 9가 됐다. 요런 거를 너무 강력하게 지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들이 제일 처음에 연산이라고 수학이라고 배운 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형태든 숫자든 여기서부터 벗어나면은 일단 어렵지 않아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요 항이 한 개밖에 안 늘어나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학년산, 3학년산, 4학년산을 랜덤으로 지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2학년산에서 3학년산, 4학년산 정도는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어려워하느냐? 2학년산을 너무 많이 한 다음에 3학으로 가면은 어려워요. 근데 처음부터 2항도 하고 3항도 하고 4항도 하고 다시 2항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항이 많은 것이 아이에게 부담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어린아이들을 수리 심리학이라고 말하는데, 수학을 바라볼 때 어린 아이의 심리를 잘 헤아려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가볼게요. 3학이니까 어렵죠. 근데 얘들이 쉬워하는 거는 뭐예요? 2학년산은 쉽다 그랬죠. 그럼 얘들이 쉬워하는 꼴로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자, 이러면은 바로 무슨 꼴로 바뀌었어요? 훨씬 쉬워졌어요. 쉬워져서 단순해졌죠. 네. 이것이. 그러면 얘들 머릿속에는 이럴지라도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은 빼기 7에서 20이 됐다는 걸로 뭐 시킨다? 이게 단순화시킨다는 게 사고력이죠.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꼴을 만들고 요 자체가 얼마가 되는지를 안 다음에는 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27이 돼야 된다는 걸 알죠. 요 정도를 알면은 결국은 뭡니까? 요것이 27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27을 모르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는 직관적으로 2학년산만 되면은 27로 아는데 27이 또 바로 떠오르지 않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는 어떡하죠? 감정적으로 또 묻죠. 예. 여기서 빼기 7을 했는데 20이 됐단다. 얼마가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니? 하고 다시 애들한테 물어주는 거죠. 얼마가 있으면은. 그래도 애들이 금방 안 떠오를 때, 근데 한번 약 얼마 정도면은 이게 될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약 얼마 정도면, 적어도 이런 수학적인 사고가 열리는 용어를 교사가 써줄 필요가 있죠. 그럼 이것이 27이 돼야 된다고 나중에 안다면 결국은 뭡니까? 요 괄호 안이 27이 되잖아요. 그럼 요것을 다시 생각하면은 2학년산이죠. 4 더하기 네모가 뭡니까? 27이 된다는, 애들이 처음에 배우는 2학년산 꼴로 단순화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뭐 27 빼기 4 해서 23을 얻죠. 여기다가 뭡니까? 23을 찾아갈 수 있죠. 그럼 결국은 연산은 반복해서 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연산이 인생이라 그랬죠. 생활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두 사람이 합쳐서 양을 정하고 그 중에 얼마를 뺐더니 이런 하나의 양으로 갔을 때 이 두 사람이 합친 거는 뭡니까? 빼는 것만큼 뺀 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이죠. 생활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항이 더 늘었어요. 이제는 4학년산이에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학년산이라 그랬죠. 항이 4학이든 말든 일단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2항으로 가면 좋죠. 아까 했던 것처럼 자, 가려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이 문제는 뭐가 될까요? 네모 빼기 7이 21이 되는 거죠. 요거 똑같은 네모니까, 같은 네모를 생각하기 쉬우니까 괄호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괄호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가 된다? 요게 괄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 거는 얼마가 돼야 된다? 28
28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4학년산이 2학년산 꼴로 애 눈에 보이면은 이번에는 4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가 얼마가 될까요? 28이 되는 거죠. 네. 이러면은 다시 이번에는 이쪽을 가릴 필요가 있죠. 어때요? 네. 좀 명쾌해졌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네모 더하기 네모가 2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한번요. 아이들한테 매번 이렇게 가려줄 필요가 없어요. 한 번씩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은 저절로 머릿속으로 본인들이 그 장면을 활용을 하죠. 그렇다면 이거는 12가 돼서 24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산을 지도할 때 아이들 눈에는 4학년산 이렇게 3학년산으로 보이지만 연산은 어디까지나 2학년산이에요. 두 항이 모여서 연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라고 우리는 쓰자마자 바로 아는데 너무나 쉬워서 이게 직관적으로 뭐 사고도 없이 보이지만 그걸 슬로우 비디오를 한번 돌려보면은요, 인간은 반드시 이거를 먼저 하고 3을 얻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더해서 6으로 합니다. 3학년산을 연속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고 교사가 2학년산에 굉장히 좋은 점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은 아주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항이 많은 연산일지라도 2학년산의 근본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어요.